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대위가 곧 귀국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현지 시간 5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대위가 치료를 위해 일시 귀국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여단 측은 총을 든 우리 형제이자 친구인 캡틴 켄 리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육군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대위가 국제군단 복무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그는 곧 복무를 재개할 것이다. 가능한 빠르게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켄 당신의 지원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이어서 회복해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미와 체르니 이후 외곽에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볼첸스크 전선에서 방어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은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8일 오후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은 멜리토폴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장갑 열차를 폭파시켰다고 여러 오신트 소식통이 보도했습니다. 이 장갑 열차는 크림반도와 멜리토폴을 왕래하며 러시아군의 보급품을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은 장갑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열차가 그 지점을 지나갈 때 선로를 폭파시켰습니다. 이 폭발로 여러 개의 승객칸이 폭파되어 200에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르티잔들은 폭파 후에 러시아군에게 로켓포와 기관총을 발사하고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은 공병대를 투입해 선로 복구와 파손된 열차를 수습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르티잔들은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러시아군 보급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있는 파르티잔들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러시아군 점령지에서의 칠러 인사제거, 여러 시설물에 대한 폭파 및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장병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거의 매일 밤 일어나는 파르티잔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자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지 시간 5월 18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군의 통신을 도청 및 감청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감청한 러시아 병사 SNS에는 매일 밤들이 닥치는 파르티잔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매일 밤이 지옥과 같다. 심신이 너무 지쳐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부상당할 경우 치료를 위해 본국으로 후송된다는 것을 악용해 총기 등으로 팔과 다리를 자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리만 서북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고 돌파구를 마련하여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지움 축선에서 리만 지역을 향하여 대반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이 뚫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 병력이 부족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반격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러시아군은 리만과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전투기의 폭격과 포병의 포격으로 엄청난 화력 지원을 받으며 대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오신트 소식통은 러시아군은 리만 일대의 스비아팁 국립공원 북쪽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고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현지 시간 5월 18일 알렸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 5월 17일 리만 북서쪽에 위치한 데릴러브를 점령하고 노보셀리브카, 드로비세브 마을을 점령했고 이 장소들을 거점으로 야로바와 리만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전선의 대량의 다연장 로켓과 공격 헬기 최소 15대 정도를 집중시켜 스비아팁 국립공원의 숲을 등지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뚫기 위해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밀려나 프라이시브로 후퇴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치고 러시아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병력 부족과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 있는 러시아군이 이렇게 대공세를 벌이고 밀고 들어오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이러한 공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청장이 현지 시간 5월 18일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부근의 아우디이우카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백린탄 포격을 가해 학교를 전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백린탄은 화염이 강한 인성분을 이용해 파괴력을 높인 무기로 폭발할 때 발생하는 높은 열과 연기로 인체에 큰 손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 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결된 제네바 협약은 백린탄을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군인들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이 초등학교는 다행히 수업이 없어 일부 교직원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폭격이 시작된 직후 그 피해학교로부터 대피해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소식입니다. 3달 가까이 결사 항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에 투항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한 러시아군은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과 서부 르비우를 향한 포격을 시작했고 당분간 동부 지역 점령에 집중하며 전선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5월 18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계속해 투항하고 있으며 전체 투항자 수가 95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부터 80명의 부상자를 포함해 모두 959명이 투항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51명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노보아조프스크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정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장 데니스 푸실리는 아조우스탈에 약 2,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있었다. 아직 반 이상이 남아있으며 아조우 연대의 지휘관과 고위 간부도 아조우스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